안녕하세요. 현실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시누이와의 갈등에 관한 사연인데요. 이번 사연 재미있으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며느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누이에 관한 것인데요. 시누이 36살 미혼 백수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적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시누이는 완벽했어요. 외국계 회사 다니고 영어 유창하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커리어우먼. 와, 시누이 멋있다 했죠. 결혼 준비할 때도 시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드레스 고르러 같이 가주고 새언니 이거 찰떡이에요.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저는 완전 감동했어요. 시누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이게 다 가면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결혼 2년 차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직한다더니 6개월 1년이 지나도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들었는데 해고당한 거래요. 동료들이랑 싸워서. 그때부터 시누이의 진짜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집에만 있는 시누이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감시였죠. 새언니 청소기는 구석구석 돌려야죠. 먼지 남았는데요. 빨래는 색깔별로 개야 하는데 새언니는 아무렇게나 계시네요. 김치찌개에 설탕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시누이도 실직해서 예민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시누이가 핑크색 노트를 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궁금해서 슬쩍 봤더니 충격. 3월 15일 마이너스 새언니 설거지 분량 오빠한테 보고 완료. 3월 22일 마이너스 새언니 요리 맛 없음 오빠한테 보고. 목표 새언니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기. 헐. 이 시누이가 진짜로 나를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노트를 본 후 저는 시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오면 다음날 남편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 동생이 그러는데 네가 설거지 안 하고 왔대? 나 분명히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죠. 설마 시누이가 일부러. 그리고 어느 날 증거를 잡았어요. 시댁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갔는데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살금살금 들어가 봤더니 시누이가 제가 깨끗이 씻어놓은 그릇에 일부러 음식물을 묻히고 있는 거예요. 시누이님, 지금 뭐 하세요? 시누이는 깜짝 놀라더니 완전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새언니가 제대로 안 닦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방금 깨끗한 그릇에 음식물 묻히는 거 다 봤는데요.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피해망상 있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증거를 보여줘도 발뺌하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누이는 얼른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새언니가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일부러 그릇을 더럽혔다고. 저 너무 억울해요. 완벽한 연기였죠. 아카데미상 줘야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구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저는 그날 분명히 시누이가 일부러 그릇을 더럽히는 걸 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여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동생이 왜 그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알렸죠. 시부모님은 좋아하셨는데 시누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차갑고 무서운. 그날 시누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축하해요, 새언니. 하지만 애 낳는다고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죠. 임신 5개월 시댁에서 대청소를 한다며 저를 불렀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한다고요. 도착했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청소하고 계셨어요. 근데 시누이는 소파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시누이님은 안 도와주세요. 저는 딸이에요. 딸은 손님이죠. 새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죠. 뭐? 저는 임신 5개월이고 시누이는 멀쩡한데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주방, 창문 다 했죠. 배가 무거워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시누이가 지나가다가 제 다리를 확 찼어요. 쿵! 저는 배부터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 시누이는 당황한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 새언니, 실수로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그 눈빛 실수가 아니었어요. 분명 의도적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일주일 입원했죠. 남편한테 시누이가 일부러 나를 넘어뜨렸어라고 했더니 그건 내 피해망상이야. 이러더라고요.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한테 울면서 말했대요. 시누이는 엄마, 새언니가 저를 의심해요. 저는 정말 실수였는데. 제가 조카를 다치게 할 뻔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 출산 후 2주차 제가 샤워하는 사이에 시누이가 아기를 봐주고 있었어요. 샤워를 빨리 마치고 나왔는데 아기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아기가 왜 이래요? 저는 그냥 우유 먹였을 뿐인데. 우유병을 보니 200ml가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신생아한테 200ml를 다 먹였어요. 신생아는 50ml도 안 먹는데 급히 119 불러서 응급실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아기가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기도가 막힐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질식할 수도 있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시누이가 우리 아기를 죽일 뻔했어 라고 했더니 동생이 실수한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동생도 육아를 모르니까. 실수로 신생아한테 200ml를 먹여요. 말이 돼요. 시누이는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전화했대요. 엄마, 새언니가 저를 살인자 취급해요. 저는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결국 제가 시누이한테 사과해야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결혼 4년 차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시댁에서 저녁 먹는데 아기가 밥을 흘렸어요. 2돌 된 아이가 밥 흘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시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언니 애를 왜 그렇게 교육해요? 버릇없이 키우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 순간 쌓였던 게 다 폭발했어요. 시누이님 이제 그만하세요. 식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누이님은 4년 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설거지 다시 더럽히고 저를 넘어뜨리고 제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노트도 있잖아요. 저를 쫓아내려는 계획 다 적어놓은 거.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근데 다음 순간 시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새언니가 저를 때려요. 저한테 괴물이래요. 뭐? 저는 안 때렸어요. 새언니가 제 일기를 훔쳐봤어요. 제 사생활을 침해했어요.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며느리,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시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왜 거짓말을 해? 그날 저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어요. 시댁 갈등 대처법, 가스라이팅 대응법, 심리 전략.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시누이의 방법으로 시누이를 이긴다. 일단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어요. 시댁 갈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로 했죠. 그리고 시댁에 갔어요. 시누이한테 사과하러 온 척하면서요. 시누이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시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용서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제 말 잘 들어야 해요. 네. 그런데 시누이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설거지한 거 다시 더럽히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무슨... 아니, 그냥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혹시 제가 설거지를 잘못해서 시누이님이 다시 하신 적이 있나 해서요. 시누이는 방심했죠. 제가 완전히 굴복한 줄 알았으니까. 아, 그거요? 당연히 다시 했죠. 새언니가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 하면 엄마가 하셔야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부러 깨끗한 그릇에 음식물을 묻히신 건 아니고요. 음식물을 묻힌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새언니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녹음 완료. 이렇게 몇 주 동안 시누이의 자백을 차근차근 녹음했어요. 임신했을 때 제가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하셨는데 실수긴 했죠. 근데 솔직히 새언니가 임신했다고 너무 거들먹거려서 좀 짜증났어요. 녹음 또 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시누이님, 사실 제가 예전에 시누이님 노트를 봤는데요. 거기에 저를 쫓아내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시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히 진짜죠. 새언니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오빠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어요? 새언니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 잡고 오빠한테 험담하고 새언니를 정신적으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오빠가 이혼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자백. 저는 그날 녹음 파일을 모두 백업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들으실 게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시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새언니가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지 아세요? 임신했다고 거들먹거려서 짜증났어요. 새언니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새언니를 정신적으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죠. 시댁 식구들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새언니 왜 녹음을 한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죠. 그리고 시누이님, 4년 동안 저한테 한 행동들, 이게 더 불법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네. 시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시누이는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결국 혼자 자취방을 얻어서 나갔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가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주고 시댁 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는요, 예전에 밝고 당당한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하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똑똑하게 대응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남기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지막 반전, 사이다 아니었나요? 이 사연자분은 결국 똑똑하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녹음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